그래서 일단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분점 공식은 배우셨을 거 아니야. 오늘 새로 오신 두 분은 영상 강의도 제공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보충 한번 해줄 거야. 만약에 새로 듣게 되면 앞부분은. 오늘은 그냥 봐요. 여기 앞에 조금 이해 안 될 거야. 저기 봐라. 여기 선분 AB가 있어. 그럼 AB를 쓰지 마.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는 어디다 찍는 거야? 자 봐봐. 선분 이름이 중요해.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M 대 N이야. 알겠어? 그럼 지금 여기 오른쪽에다가는 뭐 적어줄 거냐면은 외분점 공식 적어줄 거거든? 외분점 공식 한번 적어보자. 내분점은 있잖아 얘들아. 그냥 기하적으로 의미 자체가 되게 간단해. 근데 이제 외분점은 두 가지 상황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공식까지 외워야 돼서. 자, 첫 번째 상황. 이렇게 써야겠다. 얘들아, 그 깔끔하게 적을 자신 없으면 지금 적지 말고 내가 다 쓴 다음에 이쁘게 적어. 그렇게 해도 돼. 내가 쓸 시간 충분히 줄게. (3분의 2b가) 뭐야? 자,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 이 좌표는, 자, 공식부터 쓰자. 얘들아, 앞으로 공식 알파벳으로 못 외우거든? 알파벳으로 못 외우고 요 모양과 그림을 외우는 거야. 내분점은 두 B를 더하면서 시작했잖아. 외분점은 두 B를 빼면서 시작해. 이 점 Q의 X 좌표를 구할 때는 X 좌표끼리 MX2, NX1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크로스 공식이라고도 많이 불리거든. Y 좌표 구할 때는 Y 좌표끼리 MY2, NY1 하는 거야. 가볍게 X 좌표 하나만 증명해 줄게. 가볍게. 너 왜 그래? 괜찮아? 가볍게 X 좌표 하나만 증명해 줄게. 근데 일단 얘들아, 그림 좀 두 개만 그려. 봐봐. 야, 네가 기침하니까 나도 하잖아. 해봐. 외분점이라는 건 선분의 연장선 쪽에서 선분을 분할하는 거거든. 그래서 점이 선분에 찍히는 게 아니라 선분의 연장선 위에 찍혀. 알겠어? 자, 여기 AB가 있잖아. M이 클 때는 B의 연장선 쪽에 Q가 찍히고요. N이 클 때는 A의 연장선 쪽에 Q가 찍힙니다. 자, 잘 보세요. 선분 이름이 중요하다 그랬지. A, B를 이라고 했죠. A가 출발점, B가 도착점이야. 근데 M 대 N으로 외분한다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봐봐. M 대 N. 자, 여기가 Q야. 알겠어? 근데 M 대 N인데 M이 작아. 예를 들어 1대 3이야. 오케이? 그럼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야 되는데 먼저 짧게 갔다가 길게 가야 되거든? 이렇게 가는 거예요. M 대 N. 됐어? 일단 써. 저거 X좌표 하나 더 증명해 줄게. 그리고 알면 편한 이유도 알려줄게요. 좀 이따가. 너네 어제 수업 빡세게 했어?
역시 명진이가 착하다. 현식이 저거 야가 빠져가지고 일부러 더 힘들겠다 그런 거지. 아니 나도 오늘 뭐 힘들게 할 생각은 없어. 공부하다 불안한 사람 얘기해라. 말랑이 빌려줄게. 어디 샀어? 아이고. 요 좌표 평면 그림은 안 그려도 돼. 썼으면 증명 하나만 해볼게요. 자,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P라는 건 이제 이런 데 찍힌다 그랬지? M 대 N 이렇게. 실제로는 좌표 평면상에 그려지는 선분이다 보니까 선분이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놓여 있지는 않죠. 이렇게 기울기가 좀 있고요. 자, ABQ에서 X축의 수선을 내려주면 이게 삼각형 닮음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도 M 대 N이라고. 난 점 Q의 X 좌표가 궁금한 거거든. 그죠? AQ 대 BQ가 몇 대 몇? M 대 N이야. 이 AQ 길이를 여기에 X 좌표 값의 차라고 좀 보면 X-X1이 AQ지. 되고 있어? BQ는 X-X2가 BQ죠. 여기 이제 M 대 N이야. 그럼 MX-MX2는 NX-NX1이지. 내가 궁금한 게 M이야, N이야, X야, X1이야, X2야. X지. 그래, 이걸 궁금한 거잖아. 이건 문제에 다 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걸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NX 가지고 가서 얘랑 계산할 거야. 개수끼리 빼고 X1. 그다음 MX2 가지고 올 거야.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n-n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돼. 공식 끝이고 y좌표는 어차피 y좌표들끼리 가지고 또 m 대 n을 할 거니까 얘를 이용한다라는 것만 바뀌는 거지 원리는 같아. 알겠지? 그럼 이게 왜 필요한지, 왜 어떻게 쓰이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봐봐. 지워도 되지? 니네가 필요성을 얼마나 절감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봐봐. 이런 문제가 나와. 잘 봐.
A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C일 때 AB 구하기. 그럼 봐봐. 이런 뜻이거든. 그죠? 근데 C가 AB를 몇 대 몇 내분한다고? 2대3. 그럼 B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알겠어? 그러면 공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우린 내분점 공식밖에 모르니까 C를 일단 내분점 공식으로 작성하는 거야. 간다. 나는 아직도 이 점 AB 밑에다가 순서대로 B를 적어놓고 공식을 적용시키거든요. 니들도 이렇게 하세요. 둘이 더 해요. 했죠? 그 다음 크로스로 2A 플러스 18 되고 있어? 그지? 그 다음에 2B 플러스 3 곱하기 2 2B 플러스 6 굿. 그리고 나서 얘가 2,0이라는 것까지 이용해야 A랑 B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가 2 되려면 위에가 10 돼야 되니까 A 몇이야? 마이너스 4. 잘한다. 근데 요게 0 되려면 분자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B는 몇이야?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A, B를 찾는 간접적인 방법이라는 거지 직접적인 방법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 문장이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지금 저 관계를 보면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점비는 AC에 잘 봐. 점비는 AC에 잘 봐. 5대3 외분점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러면 내가 A점이랑 C점 좌표를 요래 써놓고 있잖아. 아이고 씨. 외분점 공식을 적용시키면 5 빼기 3분의 1로 출발하는 이 공식을 적용시키면 10 빼기 18 그 다음에 0 빼기 6 맞아? 그럼 바로 나오잖아. 별 차이 없어 보이지? 근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게 굉장히 시간 차이가 많이 나요. 77번 봐봐요. 어쨌든 알고 있으면 니들한테 자유도가 하나 더 주어지는 거니까 모르는 것보단 알고 있는 게 낫지. 77번 봐봐. 여러분 중학교 다 졸업하셨죠? 보실래요? 이론 노트 꺼내요. 없으면 필기 해가서 제발 이론 노트에 적어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쓰이는 성질이 있어. 자, 가계이동분선이야. 가계이동분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율관계. 두 번째는 문장으로 써줄게. 각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런 성질이 있거든. 자, 비율관계는 이제 내각이랑 외각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증명은 내각만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외워서 사용할 줄 아시면 되는 거야. 자, 보자. 근데 이미 알지? 이번 시험 때도 내가 많이 하기도 했고. 삼각형 ABC가 있어.
근데 각 A를 2등분하는 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대변과의 교점을 D라고 해. 자, 여기서 니들이 알고 있는 비율관계 얘기해봐. 에이, B마을에서 C마을로 가는 건데 요 산길 타고 가는 비율하고 요 평지로 가는 비율이 같아. 처음 보니?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양으로 배우시는 거야. 산길 타고 가는 비율하고 평지로 가는 비율이 같아요. 알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노란색으로 쓰는 건 안 써도 됩니다. 자, 증명 한번 할게요. 자, BA를 연장해서 점 C에서 AD랑 평행한 선물 하나 쓱 그려가지고 요 점을 E라고 하면 얘랑 동위각이고 얘랑 엇각이야. 맞아? 그럼 삼각형 ACE는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요렇게 길이가 같아요. 노란색은 안 써도 돼. 그럼 봐봐.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잡아뜨려 보면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은 모양이거든.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 이렇게 그려놓은 거. 그치? 그러면 얘 대 얘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않아? 맞아? 그럼 봐봐. BA 대 AE는 BD 대 DC지. 근데 AE는 어디로 바꿀 수 있어? 여기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BA 대 AC는 BD 대 DC인 거야. 근데 이걸 니들한테 물어보냐고. 이것만 알면 되지 뭘. 증명할 시간도 없어.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외곽의 이등분선도 하나 있어. 보통 둔각 삼각형에 대해서 나오거든. 아이고, 이거 너무 크면 모양이 안 이뻐지는데. 여기 둔각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각 A의 외곽의 이등분선하고 BC의 연장선과의 교점을 D라고 했을 때 얘도 B마을에서 출발해서 C마을로 가는 거야. 요 산길 타고 가는 BA 대 AC가 평지로 가는 BD 대 CD랑 같아요. 근데 이제 출제 비율로 보면은 90대 10. 얘가 90%로 나오고 얘가 10%로 나오는 거지. 됐어? 그럼 이거 쌤들이 문제를 얼마나 내고 싶겠냐? 방금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 배웠잖아. 맞아? 이렇게 준다니까? A? B? M 대 내분점? 그 중등수학까지 공부했던, 중등수학까지 전 과정을 알고 있는 수학 선생님들은 이걸 얼마나 내고 싶겠니? 여기다가 삼각형을 하나 윽 하고 얹어가지고 이렇게. 그치? 이게 77번이야. 시험 단골 문제예요. 알겠죠? 자, 일단 요 모양 좀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각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는 뭐냐면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사실 이 D뿐만 아니라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만족되는 건데 이 A, B에 내린 수선하고 요 A, C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 제가 지금 그려드린 이 주황색 수선 있죠? 얘가 보조선일 때가 많아요. 알겠죠? 얘네 둘이 다 RHA 합동이어서 얘네 둘의 길이가 같아. 잘안 돼. 쓰세요.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큰일 났네. 야, 너네 근데 저번 중간고사 대비 때 내가 이 얘기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서연아, 없어? 그래? 그럼 진짜 없나 보네. 왠지 너네한테 물어보고 서연이한테 확인을 하게 된다. 아, 야, 이거 왼쪽 거 지울게요.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게 77번 문제를 보고 쌤 어려워요, 내가 뭘 몰라요 하던 애들은 그냥 이게 안 반가운 거야. 이 가계 이등분선이 나왔잖아. 이런 데 구하고 싶은 거야. 그게 얘 비율이거든. 그럼 D가 BC의 내분점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준호랑 유진이는 아직 안 배운 거야.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도 아마 얘들은 어제 배웠을 거거든, 그지? 자, 내가 가볍게 할게. AB 길이는 여기 마이너스 3이고 2니까 여기 5, 그 다음에 여기 6이랑 6이니까 12. 그러면 25 플러스 144 해가지고 169지, 그지? 피타고라스. AC의 길이는 여기 2부터 6까지니까 4, 그 다음 3부터 6까지니까 3이지. 그럼 4, 3, 5 알죠? 16 플러스 9는 25. 네? 그럼 이 길이가 13, 5라는 건 여기 대 여기도 몇 대 몇? 13대 5가 되는 거야. 되죠? 그럼 점 D의 좌표는 공식 쓰는 거야. 13대 5 위에다가 뭐 써? BC의 좌표를 써놓고 해. 제발 부탁. 자, 둘이 더하고 X좌표 구할 때는 X좌표끼리 크로스 78 마이너스 15예요. 알겠어? 다음 39 마이너스 30 이렇게 이제 5로 (78) 39면 플러스 9 78 야 13 곱하기 6 뭐야? 63이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그럼 9로 약분하면 점 D의 좌표가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게 3.5,2분의 1인가 봐. 됐어? 근데 이제 가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요래줘. 건우 보고 있지? 가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외곽이 이등분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해서 여기 외곽을 이등분하는 어떤 선이 이렇게 가고 여기가 점 D야. 그럼 여기 우리 13대 5인 건 찾아놨잖아. 그치? 그럼 이번에는 13대 5가 어떻게 13대 5야? 그렇지. 이렇게 13대 5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8이지. 맞아? 그럼 니들은 점 D의 좌표가 필요한데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C가 BD의 8대 5 내분점입니다. 이렇게 써야 돼. 알겠어? 그래서 C를 표현을 하는 거야. 뭘로? BD로. B좌표 뭐였지? D는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이고 A, B라고 내가 잡아놨죠. 그럼 8A-15 이렇게요. 그다음 8B-30 이렇게 쓴 다음에 이 C가 몇 치고 6,3인 걸 이용해서 비교를 해야 A랑 B를 구할 수 있다고. 알겠어? 근데
내가 외분점 공식을 아는 애야. 그러면 주어를 점 D로 읽을 수 있어요. 점 D는 누구의 몇 대 몇 외분점? BC의 13대 5 외분점.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 그럼 B 써놓고 뭐였지? C 써놓고 문제가 바로 끝나죠. 78 빼기 마이너스 15. 맞아요. 이렇게 8. 그 다음에 39, 69. 이렇게. 됐어? 어쨌든 알고 있으면 좋다는 얘기야. 그 밑에 거는 풀어오고. 됐지? 그리고 유형 13번에 별표 하나 치고 시험 문제야. 나 얘기했다. 지금 며칠이야? 7월 5일이야. 10월 중순에 나오는 중간고사 문제 내가 하나 알려줬어요. 나와요. 그 다음에 얘들아 유형 12번 주연쌤이랑 했어? 유형 12번 안 했어? 그러면은 73번도 하나 봐봐. 봐봐. 윤혁. 정윤혁. 그냥 불러봤어. 집중하고 있지? 네, 봐. 자, 세점 ABCD의 사각형 ABC가 평행사변형일 때 꼭지점 D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좀 현실적으로 그려보면 A 좌표가 몇?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리지 마. C좌표가 7, 1. 이라고 잡혀 있어서 일단 평행사변형의 일부를 작성해보면 이렇게 돼. 그치? 그럼 점 D는 이쯤 있을 거라고 일단 예측이 되지? 모르니까 A, B라고 잡는 거야.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를 디자인하실 때는요. 꼭지점 순서는 중요하지만 굳이 모양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치? 이렇게 디자인해도 돼. 지민아? 불러봤어. 자, 여러분들 최초로 성질을 갖게 되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인데요. 평행사변형 언제 배우셨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평행사변형 정의 한번 얘기해봐요. 정의, 평행사변형. 무슨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래? 국어사전에 평행사변형 딱 펼치면 설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정의로 성질이 3개 탄생하는데 먼저 변성질이 있습니다. 뭐게요? 그렇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 그 다음에 각성질이 하나 있어.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아요. 또는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 이딴 식으로 배우셨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은 변이 3개잖아. 사각형은 변이 4개잖아. 사각형이 되는 순간부터 평면도형은 무슨 선을 그릴 수가 있어. 대각선. 그래서 사각형들은 대각선 성질들을 다 외워야 돼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성질이 뭐죠?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어. 알겠어? 그럼 얘들아, 이 A, B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3개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이봐! A, B랑 CD가 평행해.
평행하면 뭐가 같아? 기울기가 같아요. 잘했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9 빼기 마이너스 4분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지, 그지?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4는 a 마이너스 7분의 b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어, 그지? 내 정리는 안 할 거야. 이거 올리고 올리면 돼, 그지? 맞아?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두 개니까 식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이것도 쓸 수 있잖아. 기울기 7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마이너스 4는 a 마이너스 마이너스 9분의 b 빼기 마이너스 2. 그럼 이것도 올리고 올리면 a, b에 대한 식 두 개가 만들어졌죠? 연립하시면 돼요. 자, 솔루션 2. 각성질은 이용하기가 좀 힘들고 변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 이렇게 길이가 같다며. 루트 얘 빼기 얘 제곱 더하기 얘 빼기 얘 제곱은 얘 빼기 얘 제곱에 얘 빼기 얘 제곱. 그럼 어차피 루트를 씌워도 제곱해서 풀 거니까 내가 루트는 없애도 되지. 하나 더.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은 거 아니야? a 플러스 9의 제곱 b 플러스 2의 제곱은 아 7 빼기 마이너스 4의 제곱 1 빼기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럼 a, b에 대한 2차식 두 개가 만들어졌죠. 맞아요? 뺄셈 하면 1차식 하나가 만들어져서 니네들이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연립방정식 풀듯이 문제를 풀면 돼. 근데 쟤보단 좀 빡세겠지. 라스트. 자, 봐. 두 대각선이 뭐 한다고? 서로를 2등분해. 그럼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야. 두 대각선의 중점은 일치한다. 그죠? 그럼 여러분 BD의 중점을 찾으면 A-4랑 B-4를 평균 내실 거거든. 이게 중점 찾는 공식이었죠. 근데 AC로 중점 찾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를 평균 내고 마이너스 1을 평균 내야 되지. 자, 이렇게 하면 A가 2, B가 3. 알겠어? 자, 내가 왜 이렇게 오바스럽게 가르쳤냐면 풀이 과정 길이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나죠. 평행사변형 이하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나오면 대각선 성질 먼저 쓰는 거야. 이걸로 해결이 안 되면 솔루션 1, 2로 가는 거야. 별 차요. 대각선. 대각선 성질 먼저 쓰는 거야. D가 A로 가는 만큼 C를 움직이면 B가 A로 가는 만큼 C를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은 A, D가 B, C랑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가지고 B의 X 좌표가 왼쪽으로 해석한 것은 야, 그거는 너무 훌륭한 얘기야. 알겠어? 정말 내가 원하는 풀이야. 너 저기 어씨 안 보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돼. 알겠어? 근데 나는 이제 수업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수업하는 거고, 이건 이제 네 커패시티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이렇게 해도 되고요. 됐지? 현시야 잘했어. 됐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현시 얘기가 뭐냐면, 이거 평행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5칸, 2칸이니까 이것도 5칸, 2칸 아닙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거 5칸, 이거 2칸. 알겠죠? 근데 그게 사실 이 식이야. 자, 넘기세요.
근데 현식은 아주 좋은데 뭐 이렇게만 돼도 못 푼다. 뭐 이렇게만 돼도 풀기 힘들 거야. 알겠어? 그리고 점이 막 이런 식으로 감춰놔. 막 이런 식으로 감춰놓기 시작하면 이제 못해. 평행이동량만 가지고는. 됐지? 넘겨. 자, 직선의 방정식으로 오세요. 22쪽. 자, 10분 쉬었다 합니다. 5시 5분까지 쉬어요. 오늘 널널하게 할 거야, 얘들아. 그래서 지금 니들이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은 결국 1차 함수 배우자는 얘기야. 알겠지? 대신 관점을 좀 바꿔보자는 거지. 직선으로 배우자는 거야. 직선으로. 자, 그래서 일단 함수가 뭔지부터 한번 가볼게. 너네 내가 여기 2x 플러스 1이라고 썼어. 그럼 이건 몇 차 식이야? 1차 식이야. 여기에 내가 등호 0을 주면 이걸 1차 방정식이라고 해. 맞아? 1차 방정식의 목적은 뭐야? x값을 찾는 거야. x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걸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고 이 해 또는 근의 뜻은 여기다 넣으면 0이 됩니다. 이런 뜻이죠. 1차 함수는 뭐야? 여기 1차 식이잖아. x에다 숫자를 오지게 넣어요. 0도 넣고 1도 넣고 2도 넣고 3도 넣고. 그럼 얘가 계속 어떻게 돼? 시계값이 변하지. 그 변하는 시계값을 y값으로 다 조사할게요. 이게 이제 함수란 말이야. 그럼 봐. x값에 따른 y값을 좀 조사해보면 x가 0일 때 y는 1, x가 1일 때 y는 3, x가 2일 때 y는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간단 말이지. 맞아? 이렇게 조사하면 평생 조사해야 되잖아.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얘를 읽어서 찍기로 했어. 맞아요? 사실 여러분들 엄청난 수학 배우고 계신 거예요. 숫자가 점이 돼. 알겠죠? 얘는 1,3. 이거 너네 얼마 만들어지지 얼마 안 된 수학이야. 이거 400년도 안 됐어요. 2,5. 그럼 이제 내가 0과 1 사이에 1과 2 사이에 수많은 숫자를 넣어보진 않았지만 그래프의 경향이 보인다고. 맞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식이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해. 알겠어요? 그래서 1은 어딨지? 하고 보니까 맨날 여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어? y절편. 그럼 이 2는 어디 있는데? 2 어디 있어? 2. 여기 2 어디 있어? 2. 잘 봐. 일단 얘 변화에 따라서 직선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는 알잖아. 얘가 음수면 이렇게 내려오고, 근데 얘 크기가 커지면 이렇게 y축에 붙고, 얘 크기가 줄면 이렇게 x축에 붙고,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량적인 값, 이 2가 어디 있냐고. 여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봐. 여기 x 몇 증가 있어? 1 증가 있지. y 몇 증가 있어? 오, 여기 있네. 얘랑 같네. 또. 여기 x 몇 증가 있어? 2. y 몇 증가 있어? 오, 여기 있네, 여기. 알겠지? 지금까지 니들이 배운 게 이거야. y는 ax 플러스 b인데, 요 b는 x에 0 넣은 값이니까 항상 y 절편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 a는 이름이 뭐야? 기울기인데, 이걸 관계 속에서 살펴보니까 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워오신 1차 함수가 이거예요. 돼요? 이렇게까지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트에다가 필기해야 되는 건 이거야. 뭐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마인드를 맞춰야 돼. 지금 다 수학을 딴 데서 배우다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 이거 지워도 되지? 너 알지? 윤혁이가 잘해. 아, 구라야. 아, 구라인데 윤혁이 잘할 거야. 아씨, 뭐 하려고 그랬지? 그래. 너는 여기 y는 (3분의 2x가) 있어. 내가 여기 상수항을 안 적으면 원점 지나는 거거든. 그렇지? 기울기는 3분의 2. 내가 이 직선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요 점을 지나게 만들고 싶어. 오케이? 몇 칸 당긴 거야? 3칸. 요 x를 변신시키면 되거든? 뭐라고 쓰면 되는지 아니? 너네 중3 때 2차 함수의 평행이동이라고 해가지고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키는 방법 배웠어요. x에 뭘 대입하면 돼. 봐봐. 내가 이래서 하는 거야 지금. 잘 봐. 요 x에다가 x-3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몰랐어? 알았을 거야. 근데 지금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나도 알아. 자, 봐봐. 내가 요 직선을 위로 4칸 올리고 싶어. 위로 4칸. 이래. 알겠어? x축으로 당길 땐 x 바꿨잖아. y축으로 당길 땐 뭐 바꿔야 돼? y 바꿔야 돼? y에다 뭐 대입하는 건데? y-4 대입하는 거야. 근데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배웠어. 위로 4 올려? 그럼 이렇게 배웠지. 이거 구라야. 이거 구라예요, 구라. 진짜 구라야. y에다가 뭐 대입한다고? y-4 대입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직선을 x축으로 3만큼 당기거나 이 직선을 y축으로 4만큼 당기려면 여기에 y-4를 대입하거나 여기에 x-3을 대입해야 돼. 함수식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알겠지? 자, 그럼 니들이 필기해야 되는 건 이거야. 자, 여기 y는 mx가 있어. 근데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서 내가 이 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옮기고 싶어. 알겠어? 그럼 요만큼만 올리면 되지. 맞아? 근데 몰라 이 값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직선을 a만큼 윽 가지고 오고 b만큼 윽 하고 올려야 돼요. 자, 요렇게 그림 그리시고 필기는 이렇게 해요. y는 fx를 얘들아 미안한데 암기야. 어쨌든 암기다. 왜 이렇게 대입하는지 내가 조금은 설명해 줄 거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옮기고 싶어. 그럼 요 x에 뭐 대입해야 된다고? x-a 대입하는 거야.
내가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싶어. 그럼 우변에 플러스 B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럼 구라야. Y에다가 Y 마이너스 B를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하셔야 모든 도형에 대해서 적용이 돼요. 오른쪽에 플러스 B 하는 거는 직선이나 2차 함수만 돼. 이게. 갔다 와 빨리. 모든 도형에서 쓰이는 거야. 함수 성질의 70-80%를 담당하는 게 이거야, 이거. 이건 까먹으면 안 돼, 이제. 알겠어? 근데 왜 부호를 반대로 대입해? 설명을 못해. 대충 알긴 아는구나. 원래 설명이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거야. 원래 아는 거 설명하는 게 진짜 어려워. 시험 100점 맞는 건 쉬워. 근데 누가 너한테 너 어떻게 100점 맞았니? 하고 물어보면 설명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알겠죠? 내가 설명해 볼 테니까 들어봐. 대칭이동은 점대칭이동이랑 그래프 대칭이동이 똑같은데 평행이동은 점평행이동이랑 그래프 대칭이동이 달라. 예를 들어서 여기 x, y가 있다? 근데 내가 이 점을 x로 a만큼 y로 b만큼 이렇게 올리고 싶어. 그럼 당연히 x좌표값은 x 플러스 a고 y좌표값은 y 플러스 b일 테니까 점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x좌표에다가 a만큼 더하면 되고 y좌표에다가 b만큼 더하면 돼. 그치? 근데 직선은 달라. 이 직선을 저점진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려면 대칭 이게 대입하는 값이 뭔가 이렇게 부호가 반대예요. 맞죠? 이런 원리야. 근데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 그냥 처음이니까 궁금할까봐 내가 알려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 y는 x제곱 그래프가 있어. x가 0일 때 y가 몇이야? 0이야. x가 1일 때 y가 몇이야? x가 2일 때 y가 몇이야?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가 1인 y는 x제곱은 0, 1, 1, 2, 4를 지난다고 배웠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내가 얘를 x로 1만큼 옮기려면 이제 x-1을 대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잖아, 지금.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나는 분명 우변의 시계값을 줄인 것 같지만 같은 y값에 도달하기 위해 x에 넣어야 되는 값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그렇지 않아? 야, 같은 y값에 도달하기 위해 얘가 1 되려면 여기다 뭐 넣어야 되냐고. 2. 같은 y값에 도달하기 위해서 얘가 4 되려면 이거 인데 얘가 4 되려면 이거 뭐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근데 우변의 시계값을 줄였지만 실제로 x에 대입해야 되는 값은 늘어나면서 그래프가 한 칸씩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y축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y축 평행 이동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렇게까지 알고 있을 필요 없어. 그냥 공식이야. 1 플러스 1 하듯이 하는 거야. 아! 알겠어? 다 아니까 조는 거지? 괜찮아, 그거는. 지금부터는 자면 안 돼? 오케이. 자, 이제 설명해 볼게. 얘들아, 난 이렇게 자세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 중딩 때 배웠던 지식들이 고등까지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거 새로운 공식처럼 배우면 끝도 없어요. 과거에 배웠던 거랑 연결시켜야 돼. 야! 지민아, 여기 평면에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내가 너한테 분필을 딱 주고 직선 그려봐라 하면 직선 몇 개 그릴 수 있어? 무한 개 그릴 수 있어. 알겠어? 근데 내가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어주고 이 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그려봐라 하면 직선 몇 개 그릴 수 있어? 아직도 무한 개 그릴 수 있어요. 수학이랑 미술이랑 똑같아. 내가 점을 하나 주고 기울기를 정해주던가 서로 다른 두 점을 주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 기울기를 가진 직선은 이렇게 하나밖에 못 그려. 그치?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도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 그래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또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직선 결정 조건이랑 똑같아. 몇 살 때 배운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기억 안 나지? 괜찮아. 그럼 봐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중2 때는 이렇게 했어. 그래도 기울기는 아니까 y는 2x 여기까지 써놓고 제가 y절편을 몰라요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여기다 2랑 p를 넣어갖고 2랑 3을 넣어갖고 p를 구했잖아.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3 넣으면 p 몇이야? 이렇게 직선을 구했어. 아주 원시적이지. 그치? 1차 함수 같은 관점. 우리 지금 몇 살이야? 고1이야. 곧 고2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내가 윤혁아 여기까지 쓰면 얘는 몇 컴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렇지. 원점 지나는 직선이야. 얘를 2,3 지나게 만들면 돼. 이만큼? 3만큼. 이렇게. 요게 두 번째 관점. 세 번째 관점은 이렇게 하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이잖아. 근데 얘가 2,3을 지나려면 내가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3 넣어서 좌우변이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같아져요. 여기에 2 넣고 3 넣었을 때 둘 다 0이거든. 내가 추천하는 관점은 두 번째 거. 알겠어? 야, 근데 1이 편해, 2가 편해, 3이 편해? 솔루션 1이 편해, 2가 편해, 3이 편해. 알겠어. 너무 부담 주지 않을게. 아니야, 별로 차이 없지 않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지 않니?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어? 왜냐면 앞으로 이런 문장이 등장해. 문제를 푸는데 1,3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이런 문장이 등장해. 알겠어?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직선이 있는데 얘가 1,3을 지나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시작을 했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지식을 배우고 나면 1,3을 지나는 직선이라 그랬지. 그럼 문제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미지수 몇 개 이거? 이거 몇 개야? 물론 식이 하나 있긴 있지만 이거 나중에 연립해야 되니까 골치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 알아야겠어, 몰라야겠어? 그래요. 이 밑에 건 별거 아닙니다. 이 기울기만 점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하나만 쓰세요. 자, 봐봐. 기울기를 주면 갖다 넣으면 돼. 기울기를 안 주고 점을 살펴주면, 점을 주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구하면 돼. 별거 아니잖아, 그지? 근데 여기 x1이랑 y1을 갖다 넣은 거 보니까 이 점을 지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아? 근데 이 점을 지나게 만들어도 되겠지? 써놔. m x-x2. 근데 m 구하는 게 좀 구리다. 그 정도. 요것도 예제 한번 들어줄게. 윤혁? 자, 갑시다. 중딩 스타일. 중학교 2학년. 알겠어? 응애. 가볼게. 직선이라며. 너. 됐지? 1,3이랑 2,7을 지난대. 어떻게 하면 돼? 너. 여기다가 1, 3. 여기다가 2, 7. 그 다음 뭐 해요? 빼요. 자, 이렇게 직선을 결정했었어. 언제? 중2 때. 그지? 조금 똑똑한 애들.
아, 그래도 내가 기울기 정도는 공부했다 이거야. 그럼 이제 A를 바로 구하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몇이야? 4. 그럼 Y는 4X 플러스 P까지 써놓고 이 점 두 개 중에 하나를 대입해서 P를 구하지. 맞지? 자, 이제 고딩.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계산해. 어디야 너? 오케이? 이렇게 써놓고 1,3이나 2,7을 지나도록 직선을 작성하는 거예요. 전개하면 당연히 같아. 됐지? 맨 밑에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세우는 공식 하나가 있어. 맞아? 자, 이건요, 제가 선택권을 드릴게요. 외우셔도 되고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저는 안 써요. 오케이? 근데 이거 알고 있으면 유형 두 개를 좀 깡패처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선택권을 드릴 테니까 외우실 분들만 외우세요. 뭐 외우는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x 밑에 x 절편, y 밑에 y 절편 깔아가지고 더하면 1이야. 설명해 줄게.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는 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거야, 윤여가. a가 있고 b가 있어서 이렇게 지난다는 거지. 맞아? 맞아? 자, 그럼 얘들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직선이나 이차함수 같은 어떤 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뭐라고 부르니? y절편이라고 불러. 그럼 니네 어차피 직선의 상수항은 y절편인 거 알잖아. 그럼 여기다 b라고 쓰면 되지. 그치?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뭐야 이제?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래서 지금 방금 서연이가 a분의 b라 그랬거든? 봐봐, 틀렸잖아. 마이너스 a분의 b야. 왜? 야, 이거 a 음수잖아. 이거 a 음수잖아. 너네 x 증가량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야,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x 증가량이야. 알겠지? y 증가량은. 그렇지,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지, 그렇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요? 현식아 네.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이 길이 몇이야? 그래, 이거 보고 바꿔야지. A면 마이너스 A라고, 이 길이가. 근데 어려우니까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 뺀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어? 자, 양변을 B로 나눠봐요. 양변을 B로 나눠봐요. 명진아, 자면 안 돼. 아직 안 잤니? 양변을 B로 나눴죠. 요거 넘기면 저거예요. 알겠어? 관점 하나 더. x절편이 a라는 건 집중해. a, 0을 지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y절편이 b라는 건 0, b를 지난다는 얘기지. 두 점을 읽어놓으면 기울기를 암산할 수 있어. 어떻게? 0 빼기 a분의 b 빼기 0.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까지 쓸 수 있어. 근데 얘가 0, b를 지나지? 이렇게. 되고 있어? 오케이. 근데 다 구려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x절편이 a라는 건 윤여가 몇 컴마 몇을 지나는 거라고? 오케이, 집중하고 있네. y절편이 b라는 건 몇 컴마 몇을 지나는 거라고? 야, 여기다 a, 0 넣어봐. 1, 0. 참이지. 여기다 0, b 넣어봐. 0, 1. 참이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어. 됐지? 공식 외워야 된다고? 필수는 아니야.
근데 알고 있으면 뭐가 좋다고? 유형 2개가 쉽게 풀려. 됐지? 자기가 1등급을 노리시는 학생이라면 사실 외워야죠. 근데 이번 시험 보고 까먹으면 됩니다. 됐죠? 109, 110, 113 3개 푸세요 지금. 그 니네 잘하니까 요거 문제 3개 풀고 우리 기울기에 대한 고찰 좀 해보자. 아니다. 나중에 하자. 맨 뒤에 것까지 다 배우고. 천천히 풀어도 되니까 정확히 풀고요. 잘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수업 좀 빠르고 어려웠던 분들은 집에 가서 오늘 안에 한 번 더 보시고요. 알겠어. 열심히 배웠잖아. 그래도 그려봐. 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다 보니까 계속 그려보셔야 돼. 나중에는 이 점을 읽고 위치가 상상되는 정도가 되셔야 되거든요. 3,-5고요. 4,2예요. 직선이 굉장히 기울기가 높아.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직선 한번 써볼게. 자, 4 빼기 3분의 2 빼기 -5. 그래서 기울기가 7이고 3,-5가 마음에 드니 4,2가 마음에 드니. 나도 4,2가 마음에 들어. 4,2를 지나도록 직선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렇게 끝. 됐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제 되겠어요? 되겠죠? 고여버린 친구의 풀이 한번 보여줘도 괜찮니? 여러분 기울기의 의미를 잘 아시죠? 지금 기울기를 7이라고 찾아놨잖아요.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7배가 차이라는 거야. 맞아? 지금 여기 x 증가량이 몇이지? 4네. 그러면 y 증가량이 몇일까? 그래서 여기서 28 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돼. 니 잘하니까. 그다음 110번. 이상했지? 뭐가 이상했어? 기울기를 구하려고 보니까 600이 6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리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6, -1이 어디야? 여기지. 6,3은 어디야? 그러면 얘가 x좌표 값이 같은 두 점이라서 직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서버린단 말이야.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신 x는 6이라는 직선입니다. 1차 함수가 아니에요. 되세요? 2명 맞췄어요. 너 왜 y는 6이라고 썼어? 알겠지? 요거는 1차 함수가 아니니까 기울기고 뭐고 없어. 대답해봐.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직선도 있었지만 가끔 이렇게 y축의 수직인 직선도 있었지.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기울기 몇이야? 0이야. 이거 기울기 0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 기울기 몇이야? 없어. 보통 무한대라고 해요. 알겠죠? 이건 상수함수라고도 부릅니다. 얘는 기울기 없는 거고 얘는 기울기 몇이라고? 0. 자, 113. 2점. 6,0, 0,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 그랬지. 먼저 공식으로 풀게 되면 집중해. 기울기는 6 빼기 0분의
0 빼기 5 해서 몇? 마이너스 6분의 5. 그 다음 나는 0,5를 지나게 만들어 볼 거거든. 이렇게 0,5 넘겨. 그 다음 오늘 배운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셔도 돼요. x 밑에 x절편, y 밑에 y절편 더하면 몇? 1. 양변에 5 곱하고 x 넘기면 똑같아요. 맞아요? 라스트 그려. 내가 원하는 건 사실 이거야. x절편이 몇이야 지금? 6. y절편이 몇이야 지금? 5. 맞아? 그럼 여기까지 쓸 수 있어야지. y절편이 몇이라고 지금? 여기 5. 기울기만 찾으면 되지. 그림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려가니까 음수.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밑변분의 높이를 읽으면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다. 이렇게까지. 알겠어? 쉬운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수단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는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죠? 됐어요? 좋아요. 넘기라. 일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죠? 맞죠? 여기서부터 쉬고 와서 할 거야. 쉬고요? 10분 쉬어요. 5시 50분까지. 오늘 이론 수업은 아마 24쪽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 숙제는 좀 조절할게. 일단 봅시다. 자,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돼 있어. 당연히 직선이지. 예를 들어서 y는 뭐 2분의 3x 플러스 3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봐. 양변에 2 곱하고 y를 가지고 오면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다루셨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럼 이거 그냥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잘 바꾼 거니까 얘도 x랑 y의 숫자를 넣다 보면 직선이 되겠지. 그지? 근데 이게 y가 넘어와 있어서 보통 함수로 쓰는 거 말고 방정식으로 쓰면 y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거든. 그지? 너네 얘를 약식으로 쓸 때 우변이 x에 대한 식이어서 보통 이렇게 쓰지 않니? 근데 지금 좌변은 뭐에 대한 식이야? x? y에 대한 식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간추렸을 때는 f의 x, y는 0이라고 씁니다. 얘를 음함수라고 불러요. 알겠어? 직선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놓는 경우도 있어.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로 생기는 방법이거든. 자, 요거 위에다가 써봐. y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직선을 표현해낼 때도 있어. fx, y는 0 이런 식으로.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음함수라고 해요. 이 정도는 상식이니까 알고 있자. 그럼 직선을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겠지? 그지? 이유가 있겠지. 갈게.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지능 테스트. 자. 윤혁아. 쫄지 말고. 지능 테스트라고 했다고 쫄지 말고. 자, x, y에 대한 몇 차식이지? 1차식이야. 그러면 있잖아. 얘는 해를 찾아서 그리면 무슨 도형이야? 그러니까 그리면, 알았어. 내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어. 직선이야. 그렇지.
하나만 더 맞추면은 지능 테스트 통과. 자, 봐봐. 2,1을 지난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입니다. 왜지? 저걸 대입해 봤을 때 어. 0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해니까. 그죠?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 돼요? 자,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1차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어? 너네 벌써 일반인들이랑은 다른 거야. 우리 이런 대화가 되는 거야. 야, 1차식이잖아. 직선이야.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 엄마 이거 무슨 도형이야? 이렇게 알겠어? 이제 대답하시면 공부하신 거야. 알겠어? 그리고 2,1을 지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네. 그럼 봐봐요. 여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어떤 직선이 있어. 자, 여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럼 교점이 생기지. 이 교점의 좌표를 내가 x1, y1이라고 해볼게. 윤혁아? 네. 집중하고 있지? 네. 그럼 내가 이 x1, y1을 여기다가 넣으면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잘못된 거야, 그지? 내가 여기 있는 x1, y1을 여기다가 넣으면 몇이 돼야 돼? 0이 되겠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너는 이렇게 배웠잖아. 교점이라는 것은 두 1차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죠? 그럼 잘 봐. 내가 두 직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1차식을 한번 써볼게. 그냥 내 맘대로 만든 거야. 알겠어? 몇 차식이야? 1차식. 무슨 도형이야? 직선이야. 직선이라고. 이게 뭐 1, 2, 3, 4, 5, 6, 뭐 7, 뭐 이런 거야. 알겠지? 다시 뭐라고? 1, 2, 3. 직선이야. 어. 1차식이니까 직선이야. 이거 모르지. 숫자야. 아직 모르지. 그냥 이렇게 생긴 거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제발. x1, y1을 지날까? 지나죠. 왜? 이거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 회전하 이거 넣으면 뭐 어떻게 되는데, 이거 넣으면? 잠깐만요. 이거 넣으면. 이거 넣으면 뭐야, 이거 넣으면? 이거 넣으면 뭐야, 얘들아, 빨리. 이거 넣으면 몇이야? AX1, 그러니까, Y1. 그게 몇이냐고,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몇이었냐고, 여기다 넣으면 몇이란 말이야. 넣으면 0이라고 그래. 요거 여기다 넣으면. 0이요. 그럼 이거 성립해, 안 해. 성립하네. 그래, 그럼 지난다고. 알겠어? 얘들아, 이런 고차원 수학이 이제 슬슬 시작이 되는 거야. 내가 두 1차 함수식을 가지고 이렇게 직선 하나를 만들어 봤더니 야, 자동으로 교점을 치나.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100% 이해가 되면 아주 박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건 공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밑줄. 공식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알겠어? 그럼 봐봐. 직선을 음함수로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용도가 생긴 거야. 교점 지나는 직선을 아주 쉽게 세팅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겁나 많을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직선 중에 하나를 세팅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돼? 근데 이게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그래서 보여줄 거야. 잘 봐. 123번 봐봐. 23이요? 내가 할 거야. 먼저 중딩 스타일로. 중딩 스타일 봐. 여러분 중학교 때 정말 엄청난 애들이었던 거야, 사실은. 이런 걸 풀 수가 있다니까? 자, 봐봐. 122번이랑 123번이 뭐 하는 거냐면 다음 두 직선의 교점과 주어진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교점과
3,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교점 구하면 되잖아. 뭐 교점 구하는 게 1이라고. 얘네 둘이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돼. 공통해가 교점이거든. 알겠어? 네. 나는 x를 지우기가 쉬워 보여. 그래서 요거 2배 하고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올게. 연립을 할 수 있잖아. 네. 빼자. 2y 빼기 마이너스 3y 5y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몇이야? 그러면은 교점의 y 좌표값이 1인가 봐. x 어떻게 구해? 1 넣으면 4x 마이너스 4니까 x도 1. 그럼 이 교점이 뭐야? 1,1. 그럼 이제 1,1이랑 3,4를 지나는 직선 세팅하면 돼요. 그치? 기울기 구해보자. 3 빼기 1분의 4 빼기 1 했지? 1,1이 좋아? 3,4가 좋아? 1,1? 그럼 1,1을 지나도록 직선을 쓰자. 돼요? 양변에 2 곱해서 그럼 요건 3이 되지? 분배. 음함수를 배웠으니까 음함수로 표현 좀 해볼 거야. 2y 넘어오고 마이너스 2 넘어오면 마이너스 1. 자, 이런 직선이 만들어진 거고 정답이야. 이렇게 풀어도 돼. 그 우리가 지금 배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잖아. 네. 근데 만약에 쓰면 어떻게 되냐? 자, 봐봐. 교점과 3,4를 지나야 된단 말이야. 이 교점이 뭔지 몰라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세팅하는 공식이 있어. 위에서 배운 거. 오케이? 얘를 가지고 오고 K 안에다가 이 두 번째 직선을 갖다 넣는 거야. 공식이라고 생각해줘도 돼. 알겠어? 그럼 난 교점 1,1을 안 찾았지만 얘는 1,1을 지나. 신기하지? 여기다 1,1 넣어봐. 교점을 안 찾아도 돼. 명진아, 우아라고 해줘서 고맙다. 이거 안 신기한 애들도 있어. 이게 1,1을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근데 또 몇 컴마 몇 도 지나야 돼? 여기다 3, 4 넣어서 K 구하면 끝이에요. 물론 계산이 막 안 편할 때도 있긴 한데 3,4 넣어보자고. 고마워. 그 다음에 여기다 3, 4. 그치? K 몇이야? 7. 여기다 7 넣으면 문제가 끝나는 거야. 계산할게. 2x, 28x, y, 마이너스 21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10으로 양변을 나누세요. 자, 똑같죠? 고딩, 중딩. 중딩들은 교점을 찾아. 우리는 교점을 안 찾아요. 됐어? 근데 계산 양을 보면 누가 더 짧아? 이게 좀 짧긴 짧지. 근데 그닥 차이 안 나지 않니? 이게 꼭 필요한가? 라고 물어본다면 있잖아. 이제 고딩들은 교점 안 찾아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보니까 쌤들이 문제를 낼 때 친절하지가 않아. 얘네 교점을 그지같이 줘요. 막 5분의 7, 13분의 19 이렇게 나와. 얘가. 그럼 너네 이거 직선 계산 하루 종일 하고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됐죠? 네. 끝. 121번 같은 건 내가 할 거야.
문제 맨 서두에 밑줄 K의 값에 관계없이 어때? 그렇지. 공통수학 1이랑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얘들아. 뭐 해야 돼?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겠지? 네. 근데 121번 보면 내림차순 정리가 잘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그렇지. 이게 K에 대한 1차 항, 이게 K에 대한 상수 항이잖아. 그럼 K 값의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게 만들려면 얘도 0으로 만들고 얘도 0으로 만드는 거지. 자 그러면 3x-y-6은 0. 그 다음에 x 플러스 y-2는 0. 더하면 4x-8은 0이지? x 몇? 2. y 몇? 0. 그렇지. 이걸 예전에는 해라고 불렀다면 지금은 지나는 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끝. 돼요? 예전엔 이걸 방정식이라고 불렀다면 지금은 그냥 직선으로 부르는 거고, 얘를 예전에 해라고 불렀다면 지금은 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되죠? 이거야. 문장이 그림이 되는 순간. 알겠어? 원래 문장은 그림이 돼. 이 인간 뇌가 입체적이게 되는 순간. 우리 원숭이에서 탈피하는 순간. 알겠죠? 문장은 그림이 돼. 진짜야. 내가 여기다가 김명진이라고 쓰면 니들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니? 김명진이 떠오르잖아. 그죠? 그런 그림이야. 내가 여기다가 y는 x라고 쓰면? 그렇지. 됐어. 뭐 그런 거야. 자, 24쪽. 잠깐만 내가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되나 니네들을. 근데 뒤에 문제 좀 잠깐 볼게. 유형 1번 필요 없고 2번 필요 없고 3번 필요 없고. 얘들아 유형 4번으로 와봐. 진도도 진도인데 조금 같이 좀 해야 될 게 좀 있다. 155번 봐봐. 155번. 너네 몇 학년이지? 아니 저기 몇 년생이지 니네? 10이야? 그럼 너네 2년 전에 중2였어? 현식이 중학교 어디 나왔어? 장기중? 자, 장기중 서수령 마지막 번호. 장기중 2학년 서수령 마지막 번호였어. 155번. 장기중 서술형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그럼 객관식 마지막 번호. 알겠어?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마지막 번호였다고. 시험에. 그래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 마이너스 2, k k, 7 여기 2,6 뭐 이런 문제. 알겠어? 오케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어쨌든 k를 구할 수 있는 식만 작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은 뭘로 식 세우는 게 제일 빠르게? 그럼 내가 이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하든 이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하든 이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하든 다 같이 나와야지. 그지? 그럼 k 플러스 2분의 7 마이너스 k나 2 빼기 마이너스 2분의 6 빼기 k나 2 빼기 k분의 6 빼기 7이나. 아시겠어요? 마음에 드는 거 잡아서 문제 푸시면 돼요. 뭘로 할래? 이걸로 할게. 올리고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4 올리면 마이너스 4지. 자, 근데 6 마이너스 k랑 2 마이너스 k 이렇게 전개하시는 분들 없죠? 어떻게 전개하세요? 둘의 부호를 다 바꾸죠. 그쵸? 습관을 나랑 똑같이 합시다.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2
가지고 와. 몇? 16. K는 4. 그냥 뭐 이런 거 중딩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식 바로바로 세울 수 있는데 아이디어가 없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보시고요. 161번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보통 이제 삼각형이나 사각형을 이등분하는 문제들은 잘 풀더라고. 이 161번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 일단 저 고양이 여기를 전체 넓이를 구해봐야지. 절반 해가지고 절반 해가지고. 사다리 사다리꼴? 그럼 위에 걸 이용하겠다는 얘기네? 이런 센스 있는 친구 같으라고. 여기 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0,1을 지나는 직선 L이라고 했지. 맞아?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2등분할 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죠? 자, 갑시다. 잘 들어보셔야 돼. 지금 일단 전체 넓이는 이 밑에 있는 직사각형이 가로 6, 세로 2여서 12. 그 다음 위에 정사각형이 4, 4짜리 16이야. 그럼 전체 넓이가 몇이야? 28이야. 그럼 이 L이 2등분한다라는 건 위에 있는 사다리꼴 모양이 14.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사다리꼴 플러스 정사각형 모양이 14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 몇이야? 4잖아. 그럼 그냥 이렇게 10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밑에 있는 10이나 위에 있는 14 이용해서 식을 세우시는 거야. 보통 뭐 높이 하나를 구하면 되거든? 위에 걸로 할래? 아래 걸로 할래? 아, 싫어. 아래 걸로 하자. 자, 알았어. 위에 걸로 할게. 그럼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가지고 14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아랫변 윗변 평균 내가지고 높이 곱하는 거지, 그지? 높이 4고. 자, 아랫변 몇? 5. 여기 몇? 몰라, T. 알겠어? 되고 있어? 네. 그럼 이렇게 죽으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T는 몇? 2. 그럼 여기에 2라는 건 여기 Y 좌표값이 몇? 4. 그럼 이 점 좌표값 읽으면 잘했다. 그럼 이제 L의 힌트가 두 개야. 0,1하고 4,4. 이렇게 하면 L의 방정식이 끝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 점을 구하라는 뜻이야. 됐어? 쓰자. 0,1로 할 거야? 4,4로 할 거야? 0,1이 낫지, 그지? 그냥 대놓고 y 절편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럼 기울기만 구하면 되죠. 기울기 구해보세요. 4분의 3, 그렇지. 이런 식이야, 얘들아. 근데 아이디어는 좀 내야 돼. 이게 라이트 쌤 B 플러스 정도 되면 그래도 내신에서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고. 됐죠? 자, 앞으로 오세요, 이제. 이렇게 할게. 24쪽 개념을 배우는데, 평행한 거랑 일치한 거는 그 중학교 때 배운 거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게 수직이란 말이야. 내가 오늘 요거를 증명해 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토요일 날 여기서부터 주연쌤한테 진도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려. 알겠어? 대신 수직은 배웠어요. 요렇게. 내가 수직 증명해 줄게, 오늘. 자, 이거 봐봐. 자, 두 직선 y는 mx 플러스 n,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이 평행하면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고 절편은 달라야겠지. 근데 수직이면 뭐라고 돼 있어?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몇? 마이너스 1. 자, 요거 증명해 드릴 거예요. 자, 갑시다. 자, 여기 y는 mx 플러스 n이 있어. 그리고 얘한테 수직인 y는 mx 플러스 n이 있어요. 여기까지 되고 있니? 여기가 수직이야. 내가 얘를 n만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마이너스 원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게. 그럼 이거 y는 mx 이렇게 쓰면 되지. 맞지? n만큼 내린 거야. 원점 지나게. 그 다음에 얘도 y절편이 지금 n'인 상태인데 내려가지고 원점 지나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 그럼 여전히 수직일 거고, 왜냐면 얘랑 동일각이니까 우리가 이 직선식을 뭐라고 쓸 수 있어? n'x. 잘했어.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힘들어 씨. 여기 x는 1인 곳을 딱 잡아버리면 이 점과 이 점의 x 좌표는 몇이야? 여기가 x는 1인 곳이라고 내가 이렇게 잡으면, 여기 1인 곳이라고 잡으면 요 점과 요 점의 x 좌표는 몇이야? 그래? 이거 힘들어. 되고 있지? 그럼 여기 y 좌표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다 1을 넣어. 힘들어. 이해하고 있지? 준성이 봐. 여기 y 좌표는 어떻게 할 거야? 1을 여기다 넣어. 그죠?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윤혁이가 대답할 거야. 알겠어? 윤혁아. 요거 1,m이고 요거 1,m'이야. 요 길이. 요 길이. 시간 초과. 그 모든 학문에는 유추라는 개념이 있어. 내가 너한테 뭘 물어봤다라는 건 내가 몇 초 전에 이거 관련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뭔 얘기를 했지 생각해보면 좋아. 모든 과목이 그래. 선생들이 보통 그런 교수법을 쓰거든. 괜찮아. 잘했어. 그 다음에 얘들아, 요 길이는 (0,0과 1,m의 거리잖아. 그치? 1제곱 플러스 m제곱의 루트야. 피타고라스. 요 길이는 물론 이 m'이 음수긴 하지만 어쨌든 1제곱 더하기 m'의 제곱해서 루트 딱 씌우면 요 길이 될 거 아니야. 되고 있어? 그럼 얘네 세 개 가지고 또 뭘 쓸 수 있니? 피타고라스 정리를 또 쓸 수 있어요. 얘가 밑변, 얘가 높이, 얘가 빗변이지.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루트가 사라져. 제곱하면 어떻게 돼? 루트가 사라져.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미 돼요. 그럼 이게 죽고 남는 건 2는 마이너스 2mm 프라임 이렇게 남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실전에서 쓸 때는 어쨌든 얘네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잖아. 얘가 만약에 2분의 1이면 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부호 바꾸고 뒤집으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이거 이제 고3 때까지 계속 쓰는 거야. 내가 요새 고3 애들이랑 수능 수학을 하는데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면 애들이 몰라.
뒤지겠어 아주. 맨날 분필을 던지고 싶어. 너네 그렇게 되면 안 돼. 알겠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 직선의 기울기 성질 다 배운 거거든요. 오늘 라스트로 지능 테스트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 이미 3년 남았는데. 지능 테스트를 한 번만 더. 얘들아 지능 테스트를 한 번만 더. 저희 만에 기회 주세요. 윤혁이 너한테 물어봐도 돼? 네. 그래 어차피 탄로 난 거. 극복하자. 자 여기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그러니까 Y축에 조금 더 붙어있는 직선 하나를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알겠어? 그럼 너네 그 이 함수식에서 Y에다가 마이너스를 딱 달면 이거 무슨 축 대칭 이동이 일어나는 거라고 배웠는데 X축 대칭 이동이 일어나는 거 너 어떻게 알았어? 그럼 이 직선 X축 대칭 이동 시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근데 나는 저 위만 그릴 거야. 저 위만 그릴 거라고. 원래 이거 직선도 이렇게 다 그려야 되잖아. 내가 좀만 그린 거잖아. 이거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근데 이거 Y축 대칭 이동 시켜도 사실 똑같아 그림이. 이거야 이거.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되지? 여기까지 되지? 그 다음 봐봐. 그럼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어. 기울기가 반대인 두 직선은 있잖아. X축이나 Y축과 벌어진 정도가 같아. 여기까지 돼? 그 다음에 내가 기울기 2분의 1짜리 한번 그려볼게. 예전에는 기울기 2네? 기울기 2분의 1이네? 이 정도만 보고 아 얘가 좀 X축에 붙어있겠지 하고 좀 추상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야. 얘랑 얘랑 뭐야? 수직이야. 그렇지. 그럼 얘랑 수직이게 그리면 돼. 이렇게. 이게 Y는 2분의 1X야. 맞아? 그럼 내가 이거 부호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넘어가. 그렇지. 그리고 2X랑 수직이야. 누구야? 잘했어. 알겠어? 알겠어? 자, 어디 각도가 같겠어? 자, 이런 데 각도가 다 같아요. 이 정도면 기울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자, 숙제. 근데 얘들아, 나도 알아. 내가 이렇게 오늘 피토 하면서 수업했지만 니네 어차피 또 까먹어. 내가 나중에 또 설명해야 돼. 그때는 욕 한 번씩 먹으면 돼. 알려준 거야. 응, 자, 이거 봐. 이 숙제. 일단 너네 1번부터 그 79번까지는 주연쌤한테 숙제로 받았겠지? 네. 실전 트레이닝 여기는 풀어 오라고 했니? 안 풀어 오라고 했니? 19쪽? 주연쌤이요?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럼 실전 트레이닝 여긴 풀지 마. 네. 그리고 넘겨서 101번부터 123번까지 하고 봐 집중 좀 해봐. 잘 체크해서 가. 또 숙제 뭐예요 이러지 말고 144번부터 173. 아니 진도를 1단원의 절반을 했는데 숙제가 왜 이렇게 적냐? 역시 라이트 센이야. 니네 잘하니까 라이트 센으로 한 거야. 끝. 수고했습니다.